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한미 관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대선에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은 뒷전으로 밀어놔도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최근 놀랄만한 성장은 생활과 일부 김정은의 파워에는 긍정적이지만 이데올로기 기반을 위협한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가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순복음 교회를 말합니다. 여의도입니다, 물론.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도 정치에 있어 갈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존경한다는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남북전쟁에 대해 무척 분노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곤 변명 대신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남북전쟁은 잭슨 대통령이 숨지고 16년 뒤에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화당인 한 모닝뉴스 진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치매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40만 달러 연설료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뭉치면서 비난했습니다. 돈 열매를 거두는 오바마가 공화당이 깎아주는 만큼의 세금을 내기만 하면 오케이라는 비아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을 끝나고 제가 이제 원고를 정리해서 일어나는데 케이블 뉴스에서 자막에서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어떤 그 상황이 조건이 마련되면 만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광고를 중단하고 이 뉴스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저도 이제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좀 길이 들여진 바라서 다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정말 그 쌤을 차고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이 블룸버그와의 뉴스 그 인터뷰를 봤더니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도중에 한 서너 문장으로 북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적당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을 그 만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영예롭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영예롭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honorable요. 그 한국 언론에서 전부 그 영광스럽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uld be honored to do it.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너드한다라는 얘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바로 백악관에서 그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야지만 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아마 영예롭게라고 표현한 것은 그래도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이니까 많은 위협을 이기고 북한을 이끌어가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젊은 나이에 핵을 가진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타임즈와 전전날 인터뷰한 것과 조금 그 내용이 흐르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뭐 누가 고모부가 됐던 누가 됐던 그 수많은 도전이 있었을 텐데도 잘 이렇게 겪어온 것을 보면은 스마트한 쿠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백악관 대변인이 강조한 것은 이것의 결론은 여기에 가 있는 것이다. 두 단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당한 상황이 되면 right circumstan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금 전해드린 두 가지 이외에 하지 않은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대부분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뭐 적당한 상황이라면 내가 만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we have a breaking new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breaking news 전해드리겠습니다. 긴급 뉴스 속보 전합니다 할 때는
저희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블룸버그 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We have a breaking news라고 얘기를 했던 이 정도만 그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분석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그 브레이킹 뉴스인가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을 뉴욕타임즈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그 일면에 실렸습니다. 일면의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실린 이 기사를 보면은 탑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서부터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필리핀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한다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본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위험하다. 정통적이 아니라 또 정통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항상 딜을 할 때 최선의 능력으로 믿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나 자신의 스타일이 적용된다고 믿는데 이게 대단한 위험이다 하고 앞에 좀 지적을 하고요.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다고 만날 수도 있다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은 굉장히 모호하고 즉흥적이다라고도 한번 지적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한 그 대사도 지냈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요. 역시 그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이 크리스토퍼 힐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말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북한 문제 전문가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아시아 자문이었던 그 에반스 메데리오스 같은 사람은 참 지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하는 말인데 그 말의 그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선거 유세 때 뭐 햄버거 먹으면서 김정은과 대화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밖에는 이제 또 싹 그 얘기를 뒤로 밀어냈다가 다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 백악관의 대변인은 물론 언제나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적을 했었던 적당한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알겠어요. 대통령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뉴욕타임스가 해석하기를 결국은 지금 중국을 통한 경제 압박이라는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이 해왔던 경제적 이제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우리도 너무 풀기 힘드니까 육자회담도 육자회담이지만 미국이 좀 북한과 직접 대화 한번 해보면 어떤가 이것을 계속 중국이 강조를 해왔었던 것이고 이 말을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조엘 리 씨가 다시 한번 뉴욕타임스에서 상기시켜주고 뭐 이 사람도 클린턴 시절에 핵협상 그런 주도를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중국은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플로리다주에서 만났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좀 둘이 또 만나봐라. 우리 중국이 미국의 체면을 세우면서 명분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겠다 하는 것을 암시를 했거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서곡 중에서도 너무나 타이밍이 아직은 꿈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 며칠 동안 김정은에게 굉장히 관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것은 굉장히 미국의 어떤 품격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이제 스탈린식의 그런 국가를 북한에 세우고 나서 아무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가장 가깝게 간 사람이
이 그 클린턴 그 전 대통령이 뭐 만날 뻔도 했지만 임기되고 중독 문제 때문에 안 됐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갔지만 현 대통령은 못 만났다는 말씀이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조건 없이 다른 나라 지도자, 북한 지도자를 포함해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굉장히 비난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오바마 후보는 굉장히 그 화합을 이제 전제로 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연설, 이런 것들, 또 대화를 안 하는 것들을 미국에 굉장히 해가 된다면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선거 요새를 할 때 그랬는데,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뭐 즉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뭐 대화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북한과 직접적인 그 대화를 하는 그 처음의 과정 몇 번 했다가 2012년도에도 뭐 좀 실패했고, 그 뒤로는 이제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그 전략적 인내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 뭔지는 오늘 며칠입니까? 5월 2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을 지내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자문들과의 말과도 틀리고, 또 일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대통령이 말한 것을 주워 담아야지 되고, 칼 빈슨이라는 커다란 함대가 이동하는 항로까지도 뭐 그 혼선이 있을 그런 정도인 것. 하나 일관적인 것이 있다면 모든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 하는 것, 그 정도라고 할까요? 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는 하는데 그 상황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그 혼돈되는 그런 그 형편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사드는 완전히 그 사용 그 가능하게 어제로서 준비가 됐고, 그렇다고 뭐 당장 사용할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과 핵 테스트를 왜 6번째 것을 핵 테스트를 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에서 다른 주장들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다른 그 해석을 하는데, 지금 진보를 위해서 진보 대통령이 나오면 북한에게 아주 좋은 말만 하고 선물도 많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테스트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한국의 보수에서의 하는 그 얘기고, 또 이제 또 보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함, 특히 그 사드에 대해서 10억 달러 비용 대라 하는 이런 말들이 그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를 돕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PR 방송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심판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금 그 광화문에서 여전히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프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아프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줬어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아파서 병원에 보내야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홍준표 후보는 나와서 재판받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 가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뭐 규칙적인 생활로 뭐 살도 조금 올랐다는 게 지금 그 관계자들의 얘긴데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위를 하면서 적국인 노스코리아를 타도해야지 된다. 시청 앞에 캠프까지 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친미 쪽이라는 거죠. 하면서 좌파, 종북 좌파 얘기를 하고, 뭐 좌파 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여전히 그 강하게 외치고 있는데, 오늘이네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시작돼서 유죄로 그 확정이 되면은 종신형에 그 처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친미로 뭉치면서 한국 전쟁 때 그 어린이였었던 사람들이죠. 공산주의 위협은 지금도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된다. 그래서 심지어 사드 비용까지 우리가 내야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도 보도를 하고, 74세의 이성원 씨,
군복을 입었는데 그 군복에 보니까는 뭐 십자가도 있고 뭐 다 그렇더라는 설명까지 하면서요. 한국에서 리버럴 후보가 당선되면 국가가 위험하다라고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NPR 방송은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미국과 좀 그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드도 이제 재검토한다고 하고요. 지금 한국이 번영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젊은이들은 전쟁에 대해서 걱정이 덜하고 오히려 그 청년 실업률과 국가의 부패를 걱정하고 그게 이제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뭐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그 부정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뭐 강압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23살 최지혜 씨가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언제나 친미라고 자신을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좀 생각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무역협정 다시 하겠다고 하고 사드 비용 또 북한에 관한 선제 공격 같은 것을 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북한을 공격을 한다면은 그것도 위험해 보이고 한국에서 도대체 뭘 가져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NPR 방송이요. 그 마지막 그 리포트가 참 그랬습니다. 북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6번째 핵 테스트를 하고 나면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몰라서 핵 테스트를 안 할지도 모른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1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 이제 그 마지막 토론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5번 토론을 치르면서 후보들이 아무래도 좀 탄력이 붙겠죠. 그래서 탄력이 좀 대체적으로 붙은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그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그 유승민 후보에게는 질문할 때 비열하다고 하는데 비열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유승민 후보 당에서 많은 그 정치인들이 지금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와서 유승민 후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그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찬성하면서 나와서 이제 몇십 명 같이 있었던 그런 당인데 요즘 뭐 잠이나 자겠어요. 잠도 전혀 못 자면서 후보 토론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에서 탄핵소추위원장까지 지냈던 의원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하고 그런 형편이고 문재인 후보는 뭐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을 잘한다는 그런 평가는 오늘도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여전히 정권 교체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그에게 흔들리지 않게 뭐 85%가 여전히 지지자들은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확신적인 답을 주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굉장히 뭐 그가 토론을 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절대로 토론을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그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별 변화 없이 토론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진 않고 토론이 잘하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문재인 후보 진영에선 얘기를 하지만 토론을 못하는 후보보다 토론을 잘하는 후보가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어떤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할 때 토론을 못하는 후보보다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야 뭐 거칠 게 없으니까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그 보여준 것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토론할 때 문재인 후보가 저도 심상정 후보처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복지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상정 후보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확 트더군요. 계속 문재인 후보는 저와 문재인 후보의 비전이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릅니다. 비전과 철학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심상정 후보가 뭐 토론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유승민의 그 바른정당에서 지금
지금 그 자유한국당으로 전혀 나올 때와 자유한국당으로 간다고 할 때와의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 같은 것이 반대인 것이잖아요. 그런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그 유권자들이 그 판단을 내릴 부분이니까요. 저는 또 묘하게도 지난 그 며칠 사이 한 열흘 사이에 그 헨리 키신저의 월드 오더 세계 질서와 조지 오웰의 그 1984년 또 그 애니멀 팜 동물 농장 이것은 이제 주말에 헐리우드볼 보고 나서 두 권 다 마쳤는데 같이 이렇게 세 개가 다 지금 미국의 정치 세계의 남북한의 정치를 쭉 다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1984년과 애니멀 팜은 인간의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스탈린 시대 뭐 북한과도 연관되는 남북한과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유승민의 당에서 홍준표의 당으로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념이나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힘 있는 곳으로 쏠리는 것, 밥그릇 있는 곳으로 쏠리는 것, 뭐 이런 그 확신은 조금 들더군요. 그런데요, 한번 밥그릇 쪽으로 쏠린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 이 밥그릇 먹을 것 없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밥그릇으로 옮겨가죠. 잠시 뒤에는 이게 참 그 스토리 같아요. 미국의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공격하지 않을까? 조 스카보로라는 MSNBC가 뭐 진보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그래서 가장 뭐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의 진행자도 동성애자일 정도인데, 뭐, CNN도 뭐, 당연히 그 동성애자 진행자들이 그, 앞에 내세우는 앵커들이 2명이나 있지만요. 그런데 이 그 MSNBC의 조 스카보로가 나오는 그 모닝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진보 언론은 안 보는데, 미디어 안 보는데, 팍스와 함께 이 시간은 본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또 조 스카보로가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한 10년을 그 치매를 앓으셨는데 그 어머니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이 언론 저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쭉 뭐 그 트랜스크립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really를 2번이나 쓰고 really shock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CBS에서 인터뷰한 것, 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것 이런 여러 내용 보면은 이제 블룸버그 뉴스와 앞서 제가 짧은 인터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짧은 인터뷰였어요. 은행도 뭐 빅은행도 깨버리겠다. 이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 되고 나서 해왔던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어제 이것이 발표가 된 뒤에 뭐 주식시장 막 내려갔다가 다시 뭐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하더라도 정말 그게 현실에 곧 다가올 사실인데도 믿지 않을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깨겠다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오늘 현재는 다우지수가 38.90포인트 플러스 S&P도 조금 전에 보니까 그린이고요. 나스닥도 5.21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또 가스 세금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가스 세금은 기간 산업을 하는데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 같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것이죠. 내 친구들 뭐 트럭업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뭐 괜찮다고 하더라 하는데 가스 세금 올리는 것 싫어하죠. 많은 공화당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의 기업은 기업이지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때 그 버니 샌더스를 굉장히 지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던 이 엘리자베스 워렌 그 매사추세츠주의 상원 의원이 은행을 깨겠다고 하니까는요. 이 들을 만한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조 스카보로라는 진행자가 우리 어머니 그 기억을 못 하시는 어머니 보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기억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역사적인 소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뭐 100일이 됐으니까 여러 군데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시리어스 XM 그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남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계속 이제 조금 그 가르치는 형식으로 계몽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미국에서 뭐 학교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그 남북전쟁이야 교과서에서 어떻게 빠지겠어요. 남부 7개 주가 1860년에 좀 분리하려고 왜냐하면 북부에서 노예제를 없앤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노예제를 없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남하고 북하고 싸운 것 아닙니까? 남부는 전부 그 농장인데 노예가 없으면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은 누가 일해요? 일할 줄도 모르고. 본인의 구두꾼도 본인이 안 매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모른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앤드류 잭슨이 너무나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직전쯤으로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앤드류 잭슨이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했다. 그가 이미 지도자였다면 그러면 남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앤드류 잭슨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집무실에 사진 걸어놨다고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버지니아주에서 쪽이 아니라 그야말로 워싱턴의 아웃사이드 본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아주 터프하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이 있었다면 뭐 남북 전쟁 같은 것은 뭐 감히 상상도 안 됐던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뭔 말이야? 말하자면 뭔 말이야? 앤드류 잭슨은 1845년에 숨졌는데 그 링컨이 당선되기 15년 전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16년 전에 숨졌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내가 착각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트윗을 한 겁니다. 앤드류 잭슨은 16년 뒤에 일어날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16년 뒤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 트위터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결국은 조 스카보로라는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까지 한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우리 엄마 치매 앓고 있을 때와 똑같아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던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다고 하네요.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2번 전화했는데 서로 1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뭐 축하 전화였고요. 제일 먼저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을 때 전화 한 번 했고 시리아 공군 기지를 미국이 공습하고 난 뒤에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아이시스를 물리치는 데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공동으로 그 협약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얘기할 것 같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터질 곳은 돈과 연관돼서인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지금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는 것 보면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에 가깝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부터 이렇게 진하게 허가하진 않았지만 껴안은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도 어느 정도는 다 그 언론사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정치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의 사위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의 참모 자레드 쿠슈너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그 재정적인 상황에 관해서 확실하게 다투질 않았다, 숨겼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연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카드레라는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본인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일을 했는데 2014년도에 만들어서요. 처음에 이 회사를 만들 때 2억 5천만 달러를 융자받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조지 소로스 가족이 하는 그 회사에서 융자받았고, 이것은 조지 소로스도 그 트럼프를 경멸했고 그야말로 멸시했고, 트럼프 그 대통령도 본인을 그 멸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어요? 힐러리 클린턴 지지한다면서 엄청나게 서로 때리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사위가 그 돈 관계는 지금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융자받은 뭐 10억 달러 정도 융자받은 것도 보면은 20군데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자레드 쿠시너 관련 그런 것들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그 UBS, 또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외국까지 다 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그룹에서도 받았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대통령에서 대통령을 자문해? 문제가 영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돼요. 도저히 이 자레드 쿠슈너의 딸의 그 사업하는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문제가 직접적인 것이 터진다면 돈과 연관되는 이해상충, 대통령 또는 사위 아니면 딸, 또 뭐 아들들도 2명이나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요. 아주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사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어제 그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었던 굉장히 그 인터레스팅했었던 북한의 그 경제 변화에 대해서 한 것과 거의 그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저는 북한의 치약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디에 갔더니 외국 사람이 치약이 10종류가 넘더래요. 표백 치약, 어린이 치약, 나노 테크놀로지로 만든 치약 해서 한 개에 3만 원, 33달러나 하더라. 비엔나 대학교의 동아시아 학과장이 얘기하는 것인데, 라스트 네임이 프랭크라는 학과장이에요. 북한 리더들이 오랜 동안 그 상품의 종류 같은 것 너무 많은 것은 낭비다,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보니까 북한 경제의 뭐 40% 정도가 민간이라고 하잖아요. 장마당. 그래서 경쟁이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치약도 10종류 사람들이 많이 만드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적인가요? 그래서 물론 경제가 부밍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이르지만 아직도 5명 가운데 2명은 북한 사람들, 역량이 부족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병진 정책, 그 경제와 핵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주요하게 들어가면서 GDP의 30%에서 50%가 민간에서 나온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그렇게 보고 있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이렇게 안정되고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그것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과거에 할아버지가 만들었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평양에 자동차도 늘어나고 택시도 많아지고 전기 자전거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농업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서 이제 개인이 가족 농장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달리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좀 맡기고 하면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부가 컨트롤하기를 바라니까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에는 굉장한 독이 되고 있다. 이윤이 되면서도 독이 되고 있다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두 가지 면을 보도를 했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번에 한번 뉴욕타임스인가요? 미국의 언론이 보도했던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문제 4번째에서 나왔었잖아요. 대통령 토론에서. 그래서 오늘 이 기사의 제목을 인권에 대해서, 북한하면 인권이잖아요. 북한을 잊어라. 한국의 지금 선거에서는 동성애 성관계 합법,
동성 결혼 합법 이런 거 특히 이제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다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인권법 그 변호사잖아요. 진보고 그런데도 뭐 동성 결혼을 그 지지하지는 않는다. 동성 권리 같은 것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심상정 후보 한 사람밖에 없었고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자체는 뭐 반대라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군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이요. 이제 일부에서는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려고 한다. 뭐 몇 명이 조사를 받았고 몇 명이 기소되고 잡초 뽑아내기라고 표현을 한다. 뭐 게이 동료 군인들을 다 그 말해라 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동성애 데이트 앱 쓰는 것도 뭐 불법이고 군은 우린 그런 차별 안 한다. 법 위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권단체에서는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한국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일반인들 여론이 2배가 늘어났답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20대는 4분의 3이 동성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믿고 있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더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그 캠프에 가서 뭐 사과해라. 더 그 진하게 동성 권리를 보호해라. 왜 나를 반대하냐. 뭐 동성애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시위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본주의자 이런 제목의 간단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인데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뭐 돈 벌게 놔두죠 뭐 하는 겁니다. 불쌍한 오바마라고 시작을 하면서 8년 동안 집권할 때 린든 B 존슨 대통령 이후에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었는데 요즘 좌파 영어로 말하려고 해요. 좌파 이렇게 좌파가 아니라 좌파 팬을 실망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40만 달러 받고 이제 월스트리트 그 회사에서 그 연설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진보 친구들이 실망하는데 그 슬픔과 분노가 진보 영웅에 대한 것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시민이 돼서 자본주의 과일을 그 즐기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렌 그 상원의원 가장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이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소개 못 해드렸어요. 대부분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지금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 너마저도 하면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데 남이 그 돈 벌 권리를 누리는데 왜 시기하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원래의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두 딸이 있고 대학에 보내야지 되는 그 40만 달러 안 받아도 대학은 보내거든요. 돈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직은 젊은 아빠인데 할 수 있는 일하고 돈 버는데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을 달래려면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무부의 IRS에 이 그 공화당이 이제 앞으로 세금 감면할 것이니까요. 공화당 세금 감면으로 세이브한 그 돈만큼 체크로 써서 보내면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NPR 방송이 전한 것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것은 많은 한국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순복음교회가 지금 그 복음주의 교회로서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NPR 방송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 보도한 사람이 매튜 베일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뭐 종교에 관해서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그렇고 뭐 탈북자에 관해서도 보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순복음교회를 가는데 십자가만 없었더라면 경기장인 줄 알았다. 스포츠 경기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복음교회의 그 신도가 한 80만 명이나 되고 뭐 매주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그 개신교에서 대형 교회다라고 표현할 때 매주 2,000명 정도 신도 그 이상이 오면은 하는데 순복음교회는 뭐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캠퍼스에 이곳저곳에서 큰 스크린 보면서 예배 보고 하는데 물론 그 메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뭐 사우스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 아시아 많이 있지만 한국은 서울에만 17개가 있다. 그런데 이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그 도전을 받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한 20만 명이 모인다네요. 순복음 교회에는 매주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장 그 중요한 그 예배당에 15,000석 꽉 채워지고 언어도 뭐 중국어, 일어, 영어로 다 그 이제 번역을 해서 된다면서요. 그리고 120명 성가대원과 풀 오케스트라가 이제 찬양을 맡고 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순복음 교회에 뭐 성령이 가득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와도 인터뷰를 하고 했어요. 처음에 뭐 몇 명으로 시작해서 58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하고 긍정적인 시각 갖고 가난한 사람 뭐 갈 데 없고 그 뭐 수입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됐다. 성경에서 뭔가를 희망을 찾아서 줬는데 희망을 못 주면 소용없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은 건강뿐 아니라 그 부도 준다. 그 헬스뿐만이 아니라 웰스도 준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2014년도에 뭐 있잖아요. 뭐 몇백만 달러인가요? 그 교회 그 공금 횡령하고 뭐 아들 감옥 가고 이러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그 특히 이제 복음주의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그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뭐 목사 바뀌었죠. 그 목사는 일단 정지일 뿐이다. 이용훈 목사는 지금도 뭐 작은 폭이지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목사들과도 인터뷰한 결과 복음주의 교회는 이제는 좀 그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심각한 위기다라고 보고 있다고 오늘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최근 목사는 이 목사, 새로운 목사는 북한은 왜 그렇게 못 사는가, 기도하지 않고 지저스를 안 믿고 지저스를 믿어야만 살 수 있고 나만이 번영하는 것은 지저스를 믿기 때문이라고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네요. 뭐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